계절이 바꿔 앉는 것을 날마다 새로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그리고 그 계절이 깊어지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삶이 알미 되는 순간에도 매 순간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알미라는 것은 배우거나 경험하여 모르던 것을 깨달음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보다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무언가 자각하는 것, 그 모두가 알미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서 알을 알아차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진행을 맡은 이칸도입니다.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슬슬 물러나고 가을이 찾아오자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역시 절기는 못 속인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4절기에 대한 감탄을 했습니다. 추운 9월 22일이 지난 이 계절은 하고 싶은 것도 그리운 것도 많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그리운 곳 모두 담아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이 방송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계시는 학습자들 모시고 평생학습을 그러한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평생학습의 전문가를 모시고 평생학습에 관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꼭 필요한 거 아시죠? 오늘이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의 세 번째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는 총 3코너, 3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계시는 학습자 정임숙 선생님을 모시고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알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2번 연속 이 전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전주대 교육학과 서재복 교수님을 모시고 평생학습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월간 평생학습입니다.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가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잘 듣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평생학습과 함께하고 계시는 학습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체험 활동가 정임숙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 숲을 걷고 있으면 정말 호사스럽다 라고 생각할 만큼 숲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공부를 한 끝에 드디어 숲체험 활동가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이 이름을 너무너무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숲에서 사용하는 숲 이름도 하나 생겼거든요. 네네. 제 숲 이름은 뭐일 것 같은가요? 숲 요정? 감사합니다. 네네. 저의 숲 이름은 프라타너스입니다. 아, 플라타너스. 네. 네. 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느낌이 플라타너스 그 잎의 모양이 상상이 되면서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에 거기에 담긴 의미나 뜻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체구도 작고 모든 게 좀 작아서 네. 꽃말이처럼 작고 귀여운 꽃을 아. 숲 이름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플라타너스를 공부를 하다 보니 네네. 플라타너스의 말의 뿌리가 네. 플라타라는 말인데 네네. 크다, 넓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네. 원래 이름은 플라톤이 아닌데 네. 체구가 크고 넓어서 어깨가 넓어서 네. 플라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내가 비록 몸은 작지만 네. 내 마음이나 생각이라도 좀 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프라타너스를 제 숨 이름으로 하게 됐어요. 네. 네. 그 숲 이름을 깜짝 공개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사전에 이야기도 편하게 나누고 차도 마시는데 숨겨뒀다가 지금 짠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아. 말씀처럼 숲 체험 활동가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숲과 체험을 하는 활동가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숲 체험 활동가 대략적으로 이 단어에서 오는 이런 걸 하겠다가 떠오르긴 하지만 좀 더 네.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예요. 그냥 숲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숲 해설가와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숲 해설가는 주로 이제 해설 쪽에 비중을 두었다면은 저희는 숲 활동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숲 활동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숲 해설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네. 평생학습관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중 반려숲이 인기가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한 이유,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강사님들의 미모 때문에. 아, 네. 예, 그건 이 시간에 지금 저희가 바로 검증할 수는 없는 거여서 네.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요정님만 보고 제가 네, 믿겠습니다. 네. 아마 그 자연에 가까이 가고 싶은 네. 인간의 그 본능적인 끌림이 있어서일까요? 또는 그 반려묘라는 말도 있고요. 네, 네. 반려견,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그 반려숲이라는 말이 네. 참 매력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부담 없이 훌쩍 오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숲속에서 노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식물, 화분 같은 걸 참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네. 때부터.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처럼 반려동물이 있는 것처럼 반려숲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실은 뭐 어떤 건 반려숲이고 어떤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모두가 반려숲인 거죠. 그중에서도 특별히 더 애정하시거나 좋아하는 숲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숲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완주의 그 상관에 있는 편백나무 편백숲을 숲. 네, 거의 좋죠. 매일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편백나무 숲에 가면 뭐 편백나무의 향도 맡을 수 있지만 가끔 거기에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하잖아요. 네. 네. 강사님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활동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몇 분 정도의 활동가가 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총 6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 6명이 모여서 그 저희 나름의 그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숲 친구라는 이름을 지어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6분이 각각 특색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숲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한 분은 그 민들레꽃을 이렇게 분해를 한 거예요. 아, 저는 민들레꽃을 분해한 것은 처음 봤어요. 네, 네. 분해해서 민들레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또 민들레꽃 차를 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어떤 과학적 분석가가 있으시고요. 네. 또 어떤 분은
그 아카시 잎 그 줄기를 네. 이렇게 꼬아서 파마를 시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꽃이나 또는 이파리를 이렇게 문질러서 색을 내어서 그 위에 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어떤 그 시적 체험가도 있으시고요. 네, 네. 또 어떤 분은 전문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네. 전문 할머니가 좀 낯설죠. 이분은 네. 그 자기가 그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딸을 잘 돌보지 못했대요. 아, 네. 그래서 그 딸의 딸인 손녀를 네. 정말 잘 돌보고 싶은 마음으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숲에서 노는 거 네. 또는 아무 장난감 없이 노는 거, 네. 그다음에 스스로 깨우치는 공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네. 우리 학습자들에게까지 네. 공유를 해주세요. 아, 네. 우리 학습자들 대부분이 50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손주들이 있으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그 도움이 되고 네. 즐거워하십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우리가 숲체험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했는데요. 네. 이 준비 운동으로 아모르 파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네. 즐겁고 네. 또 이렇게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네. 늘 말씀하시는 그런 몸의 평화주의자가 있으십니다. 아, 네, 네. 또 한 분은 이제 숲에서 생일 파티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솔방울로 케이크를 만들고 또 깃털로 초를 만들고 네. 해서 숲속 생일 파티하는 파티 플래너가 계세요. 아, 또 이제 나머지 한 분은 그 전주의 현판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숲을 가다 보면 문화재를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설명을 아주 잘해주시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네. 모두 처음부터 숲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숲과 접목해서 하다 보니 네. 아주 다양하고 네.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숲 활동을 함께 하시는 6분 마치 면접을 보고 뽑은 듯이 어쩌면 한 분 한 분이 저마다 다 역할이 네. 장점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이 마치 아까 민들레 꽃잎을 차에 놓으면 꽃잎이 쫙 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 분 한 분이 꽃에 한 송이 꽃잎 같다. 그래서 그 네. 6개의 꽃잎이 모여서 하나의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소개해 주신 이름이 숲 친구라고 해 네. 주셨는데 네. 숲 뭔가 꽃과 관련된 그렇게 네. 연결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연령도 아주 다양하고 네. 또 성별도 다르고 하던 일도 다 다른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너무나 친한 숲 친구가 됐습니다. 아, 네. 숲이 만들어준 인연이네요. 네, 네. 숲 친구에서 활동하시는 숲 체험 활동가 네.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활동가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어떠한 자격 과정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저희 6명 활동가도 네. 처음에는 평생학습관 학습자였어요. 학습자였는데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숲사랑 커뮤니티라고 반려숲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모여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네. 그 숲사랑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그 희망하는 분들이 다시 좀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됐어요. 네네. 그리고 활동가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자료집도 출간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오감으로 만드는 네. 숲체험 가이드북이라는 네. 이런 그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쪽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아, 그래요? 네,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을 우리 숲체험으로 쌓은 네. 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그 시작이 평생 학습이었다라는 네네. 말씀이네요. 네네. 정말 잠깐만 들어봐도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숲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부 조금씩 말씀도 주시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앞으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체험 활동을 하는 걸까요? 크게 말하면 숲을 아는 것과 네. 숲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다시 말하면 숲을 공부하는 것과 네. 숲에서 노는 거죠. 마치 저희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네.
온라인에서 네. 글로 배웠네 요리 직접 한 게 아니라 레시피만 맞네 그거 유사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국어는 좀 다르죠. 네. 우리는 그 암도 있고 느낌도 있거든요. 네. 자, 이를 통해서 반려로서의 숲과 네. 지구 지킴이로서의 작은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숲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면요. 숲에서 만나는 식물들의 외면적, 내면적 특징을 함께 탐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동초라고 아시나요? 네. 인동초의 색이 어떤 색이 있죠? 그 꽃 색이 흰 잘 기억 안 나시죠? 노란색? 노란색도 있어요. 또 네. 흰색도 있거든요. 네. 네 사람이 그래서 금은화라고도 해요. 아. 그런데 네. 원래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흰색이 네. 수정을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시집 간다고 표현을 네, 해요. 네. 시집을 가면 난 시집 갔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네. 노란색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네, 네. 또 그 느낌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깃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런 깃털을 하나 이렇게 탁 꽂으면 네. 도깨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깨비 숲에서 모두 네. 도깨비 친구가 되어서 신나게 놀았던 네, 그런 네. 체험도 있고요. 네. 또 여기 이렇게 2, 3만이라고 쓰여진 이렇게 팔찌가 있는데요. 네. 2, 3만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네요. 네, 2, 3만 씨는 서해가로서 네. 그 완주 그 편백숲에 네, 네. 상관 편백숲에서 마지막 그 일생을 보내신 아, 분이신데요. 네. 아주 붓글씨를 잘 쓰셨는데 네.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그 뱀에 물리셨대요. 아.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뱀만 보면 때려잡았기 때문에 네. 뱀들이 2, 3만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도망가는. 도망가네요. 네. 그래서 숲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서 네, 네. 2, 3만이라는 글씨를 써서 네.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네. 숲 체험을 하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체험을 또 하기도 하는 거죠. 네, 네. 또는 아주 많이 있어요. 찰흙으로 수필을 찍기도 하고요. 네. 또 동백꽃 잎으로 여기 입술에 붙여서 키스를 부르는 입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솔방울에 꽃을 꽂아서 꽃꽂이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잎과 뿌리를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어서 한 그루 나무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네, 네. 또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 놀이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자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도 있고요. 숲길을 걷기도 있고요. 또 아까 저처럼 숲 이름을 자기만의 네. 숲 이름을 정하기도 합니다. 네. 또 시를 쓰기도 하고 또 나뭇잎 물고기 낚시를 같은 것도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합니다. 네. 솔방울 말씀하시니까 저 네. 어렸을 때 솔방울을 주워서 솔방울에 이제 그 솔잎을 팔처럼 붙인 다음에 눈 모양 닮은 것들을 이렇게 주위에서 찾아서 눈을 붙였던 네, 그런 것도 하죠. 맞아요. 잊고 있었던 진짜 몇십 년 만에 기억이 네, 소환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동심으로 들어간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말씀처럼 놀고 공부하고 환경도 지키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보람이 많으실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앞서 말씀처럼 평생 학습과 관련된 학습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활동가가 되셨잖아요. 네. 시민들과 함께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즐겁고 재밌는 일도 있지만 어려운 점이나 힘들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막 너무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고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학습자분께서 너무나 호응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참 안심이 됐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미리 가서 답사해서 공부하고 또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네, 네,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굉장히 보람이 됐고요. 사실 저는 아까도 거의 매일 숲을 간다고 그러는데 숲을 혼자 걷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네. 굳이 구태여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숲을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숲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럿이 할 때 이렇게 또 좋은 기쁜 일이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 학습자분들께서 전주에 이렇게 숲이 많이 있었어? 그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네네. 정말 많은 숲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간 숲만 해도 도깨비숲, 딱정벌레숲, 도토리숲, 임금님숲, 고슴도치숲, 도당산, 네. 뭐 다갈산, 기린봉, 완산지봉. 네. 이 제가 뒤에 말씀한 드린 뭐 기린봉, 완산지봉 이런 이름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작은 숲들은 정말 모르고 계셨었는데 네. 이런 숲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이제 앞으로는 숲을 자주 가봐야 되겠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숲에 우리가 잘 안내를 해드렸구나. 네, 네.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면은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서 네. 혹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잘못 대답하면 어쩌나 네, 네. 뭐 그런 것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기린봉이나 그러한 산들은 말씀처럼 저도 알겠는데 그 앞에 도깨비숲 그런 숲들은 처음 듣는 명칭이기도 하고요. 아마 기존에 이름은 뭐 있긴 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 나왔던 내용처럼 김춘수 시인님이 떠올랐는데 여기 활동하신 분들이 숲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드디어 그 숲이 저희에게 좀 더 네.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 부분도 분명히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활동하면서 혹시 이건 정말 기억에 남는다 아니면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요. 꽝! 아이고 이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날 이제 비가 미리 온다는 예보는 미리 있었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비가 좀 잦아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산 받고 우비 입고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비가 오니까 작은 꽃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네, 비가 오니까 다 숨어버리더라고요. 네, 어제 실컷 사전 답사 때 공부했던 것들이 다 숨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요. 이제 그 길 끝에 어떤 정자가 있었는데 그 정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한 간식에 꽃을 얹어서 꽃 쿠키를 나눠서 먹고 네. 자, 뭐 시 한 편을 외우고 이 시처럼 우리가 나비처럼 걸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네, 그 비 오는 와중에 그 정자 속에서 네, 이 학습자분들께서 전부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걸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들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숲 체험을 좀 빨리 끝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다른 숲 체험 학습자분들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 비 오는 숲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가 너무 좋았다. 네.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 비 오는 숲길이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네, 이건 내가 다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 학습자들이 더 많이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난번 그 숲 체험을 하는데 어떤 학습자분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참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이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활동도 그러시지만 숲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도시에서 이런 바쁘게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내서 맘 먹고 근데 사실은 가까이 있으니까 뭐 갈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숲을 못 찾다가 숲을 가면 일단 뭐 공기도 좋고 네, 보는 게 푸르고 그래서 힐링이 될 건데 선생님께서는 늘 힐링의 숲에 함께 계시는 거네요. 네, 서로 같이 나누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추억도 안겨드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숲 활동가이면서 그리고 또 어떤 학습자가 되고 싶으세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더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또는 깊어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분들이 네,
고독한 숲 산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과는 좀 다르죠. 네. 외로움은 좀 아픔이 있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느끼는 어떤 아픔이라면, 고독은 내 스스로가 네. 선택해서 어떤 본연의 나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숲길에서 이런 고독감을 느끼면서 자연과 교감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의 네네. 일부이잖아요. 나 자신도 하나의 자연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그 학습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고독. 앞에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네. 제가 이제 떠오른 건 원래는 그런 숲길을 혼자 걷는 것도 좋아하셨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때 산길을 숲길을 혼자 걷는다면 사색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대화. 그래서 홀로 걷는 건 홀로 걷기 때문에 고독한 부분도 느껴서 좋고, 또 함께 한다면 또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기쁨이 있겠다 싶었는데 네. 고독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이해가 확 되고 마음이 네. 와닿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저희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초대 손님으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이런 숲 활동과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도 방송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셔도 많은 분들이 숲에 대한 이해가 되겠구나,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생학습 학습자이면서 또 숲 체험 활동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정임숙님과 숲에 관한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의 재미가 더해지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평생학습, 그 순환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활동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평생학습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서재복 교수님을 모시고 알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벌레 소리 바람 소리 내 맘 흔들리는 소리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를 볼 수 있을까 조금 숨이 가쁘더라도 바람을 따라 걸어요 내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 없어도 조금 더 외롭지 않아 해를 등지고 걷다 보면 어느새 어두워진 밤 저 구름 따라 걷다 보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여길 떠날 수만 있다면 어제와 다를 거예요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오르더라도 하늘에 닿을 거예요 달빛이 우리들을 따라온다면 순진한 아이들처럼 그대의 손을 잡고서
이문세의 길을 걷다 보면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코너죠.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서재복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실 분도 많으시겠지만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도부터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현재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사고요. 전주시 평생교육위원, 그 다음에 전북교육청 인권위원, 그리고 교육종합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관심사는 주로 이제 다문화 교육, 네, 평생교육, 시민교육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요, 이제 교수님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 라디오 방송 제작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하거든요. 음. 네, 그 중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전주에 있는데 거기 이주 여성분들하고도 함께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하고 많이 좀 내용을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전주대 평생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평생교육에 집중하게 되신 계기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저서, 책도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평생교육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것이 2001년도에 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평생교육 강의를 하게 되었고 네, 2002년인가 3년도에 이제 전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근데 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전주시가 굉장히 평생교육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이제 김제나 부안, 무주, 순창 이런 여러 가지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의미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이들 도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또 선정이 되었고 또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네, 2003년도에 이제 전주시가 그 당시에 평생교육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주로 노래 교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때 노래 교실이 많았냐면 노래 교실 외에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 하게 됐고 지금은 아마 수백 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 개씩이나 있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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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저서라고는 이야기를 한다면 2002년도에 이제 미래사회와 평생교육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썼고요. 네, 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게 시민교육이어서 2023년도에는 시민교육의 시선들 그리고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이런 책들을 갖다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책들 만나보려면 온라인 서점을 검색을 해보면 나올까요? 네, 온라인 서점을 봐도 되고 제 연구실에 오면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꼭 그러려고 제가 그러한 의도로 질문을 드린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차 한 잔, 이야기 한 잔 하러 뵈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교육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러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2010년도에 진안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제가 삼성 꿈장학재단 평가위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아이를 갖다 안고 있어서 네. 손주가 참 예쁘네요라고 했더니 그게 손주가 아니고 자녀였어요. 네. 그때 이제 그분의 나이가 대략 한 58세 정도. 그리고 아이는 2살, 엄마가 22세 된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상황을 갖다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다음에 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갖다 쭉 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연구했던 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가 한 20세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교육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다가 이제 다문화 교육 전공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다문화 여성들도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분들을 갖다 쭉 하다 보니까 다문화 교육으로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과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전공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결국 우리 사회가 그들에 대한 좀 관심, 더불어서 이제 좀 더 포용적인 사회, 좀 하여튼 공정한 사회, 그다음에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고 그렇게 지금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도 이제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문화 교육이 어떤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문화 교육은 어떤 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포용적인 다문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의 이주민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한국 사회가 좀 더 좋은 환경이 제공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 인구는 대략 한 300만이 넘어요. 네네. 그럼 전체 인구 대비해서 5%가 넘었고 이 사회를 갖다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인들도 이제 과거에 해외로 많이 나갔죠. 독일의 네. 광부로 간호사로도 갔었고 멕시코 농장으로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이제 단일민족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단일민족 사회는 사실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부적인 사회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네. 또 이해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 한국 것을 갖다가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네. 그들의 문화나 역사나 생활 방식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나 다문화와 관련된 그분 대상의 평생학습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이해하거나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평생교육 차원에서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교육에 지금 말씀처럼 지금 방송하면서 교수님과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하고 있는데요. 눈빛에서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보이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가 맞게 본 거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요. 네. 또 그들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어떤 소리를 갖다 듣고 실천하고 싶어졌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다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좋아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소외지역 소외계층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네네. 이제 방금 앞서서 말씀 주신 다문화와 관련된 이런 평생학습처럼 또 장애인 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을 위한 평생학습도 있어야 하지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분들을 또 알아가는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죠.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다문화 교육이 어떤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문화 교육 부분들은 생활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거부적인 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식당에 가서 이제 서빙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렇게 해요. 이거는 벌금을 물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러한 질문을 했었을 때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식당에 갔을 때 저도 궁금했던 적이 있었고 주변에서 물어봤던 그런 상황들 에피소드가 많이 떠오르네요. 네. 네.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반성하고 네. 반성할 정도는 네. 아니고요. 고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라는 말이 뭐 우리 학교, 우리 지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인데 그게 좀 배타적인 다문화 가정들에게 배타적인 우리가 아니라 이제 다국적 모든 많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질문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연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서너 가지 어떤 연구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년차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제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장들을 만나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이거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다. 왜 못 가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보호를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오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갔을 때는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가? 2년차 연구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위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창군 평생교육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공동 책임자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네.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인권교육과 관련해서요. 인권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인권이나 다문화나 평생교육은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여러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문화 가정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다문화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방안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학교 공정성, 우리 학교 교육은 아이들한테 공정한가? 이것도 이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5개 대학 교수들이 작년까지 연구를 했고 4편의 논문을 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과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절차적으로 공정한가, 또 분배적으로 공정한가, 상호작용적으로 공정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아이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공정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들과 아빠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네.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공정한가? 안 되죠. 그건 아니죠. 네. 그죠? 반칙이죠. 그 반칙이죠.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저 멀찍이 보내놓고 네. 자 출발하면서 부모가 아이한테 져주는 이런 것들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 공정성이라고 한다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이제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 지원 서비스라든지 언어 서비스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핸디캡을 적용해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교육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평등이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다기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그런 평등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문화 가정과 학부모의 참여 요구 서비스에 대한 말씀 이제 주셨고요. 언어, 문화, 학습, 소통 등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평생교육이 개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고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을 때 평생교육은
뭐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삶의 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이제 이혼율이 높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혼율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네. 네. 또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사회 참여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희망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안산을 다녀봤는데 안산 거리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거리를 갖다 청소하고 봉사하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것만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걸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이제 이분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갖다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남원에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이 이제 공무원이 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일 수도 있고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영어를 쓰는 경우에는 대우를 굉장히 받는데요. 그렇지 네.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53.4%예요. 아, 다문화 이주 네네. 결혼 이주 여성분들 중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많죠.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 쪽의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한 9,8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땅은 남한보다 한 3.5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서로 배워 나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이제 다문화 쪽에 또 연계가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서로 간에 윈윈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국가 차원의 평생 교육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교육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평생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인 학습자들 그리고 이제 퇴직 후의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과 관련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불어서 저는 이제 평생 교육에서 볼 때 이제 지역사회 자원봉사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네.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퇴직 후에 이제 단절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연착륙하면서 사실은 이제 직업이 아니라 네, 네. 사회적인 봉사로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네.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재능 등을 함께 평생학습처럼 나누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이게 평생학습이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편적인 그리고 누구나에게 다 기회가 주어지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말씀을 주고 나누고 있는 다문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언어적으로나 많은 경우에 양극화처럼 소외될 수 있으니 누구나의 기회처럼 좀 더 관심을 갖자. 아까 그래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달리는데 아빠하고 똑같이 달리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하고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미래의 사회,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평생학습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미래 사회의 평생학습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설명을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사회는 굉장히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는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정규 교육이 끝나고 직장이 끝나고 나면 배움의 기회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누가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통해서 저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TV에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있어요. 네. 그분들은 산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는데 네. 내려오면 아마 부적응이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적응을 갖다가 치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배우고 나눔도 같이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네. 혼자 행복한 것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들 네. 네. 이런 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뭉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지식에 있어서도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멀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게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네요. 네,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예. 미래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뭉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다문화 교육을 바라보는 인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북 도민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다문화 교육의 실천 방안이 있다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봤을 때 이제 전북은 벌써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인구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도 저는 이제 다문화 인구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민까지도 받아줘야 된다. 좀 더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전북이 훨씬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살기 좋구나 이런 것을 갖다 느껴야 되는데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전북이 가장 적거든요. 아,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네. 전북이 경제도 좋지 않고 인식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다문화 교육과 관련했을 때 일단 그러한 문화의 이해뿐만 아니라 좀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축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를 갔다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 뉴질랜드 사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존중인 것 같아요. 리스펙트요. 네. 그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가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갖다 느끼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북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프로그램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면 훨씬 삶의 질뿐만 아니라 네.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상상만으로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살고 네. 싶은 전라북도 정말 맞아요. 특별자치도가 네네. 되는 네네네. 거겠죠. 네. 끝으로 전북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무리로 가면서요. 전북 지역의 평생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제 전북 사람은 아니에요. 전남에서 태어났고 전북에 왔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전북에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듣는 것들이 전북은 17개의 시도 중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꼴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구도 이제 작고 네, 네. 사실은 경제 문제도 있고 네. 사실은 학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인구라든지 경제는 뭐 쉽지 않더라도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북에 가면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을 갖다가 좀 더 양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본다면 지역의 어떤 특화가 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역 사회 사람들이 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하지 않고 서로가 같이 협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소외 계층들이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다문화나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북에 있어서는 편안하고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북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비전이 있는 전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면 평생 교육이나 평생 학습이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육이 필요하고 이 평생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제가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갖다 세우다 보면 우리 전북에 있는 많은 분들이 평생 학습에 대한 필요도나 중요도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생활 속에서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아픈 사람이든 죽지 않으면 평생학습센터 나와가지고 더불어서 같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말씀 중에 더불어, 함께 이런 말씀들을 또 자주 해주시고 제 기억 속에도 이제 마음에도 자꾸 그 단어가 이제 맴도는데요. 이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저희에게 준비된 네.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어서요. 오늘 함께 평생학습과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방송 함께한 소감 더불어서 신청곡도 한 곡 해주시면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갖다 주셔서 좋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에서 불만 빼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갖다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평생 교육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평선과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생 교육은 한계가 정하지 않고 끝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죽기 적용까지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학습이고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평생 교육과 관련된 노래를 갖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 도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꼴찌를 위하여 네. 이 노래를 갖다 들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생학습은 지평선이다, 지평선과 같다. 어록으로 제가 기록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평생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서재복 교수님이 지금도 많은 연구와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가실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응원 드리고 오늘 많이 나온 단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을 인식 개선에서부터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은 모두의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세심한 교육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자세까지 새겨들 부분이 많아서 각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 평생 교육, 시민 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연구를 또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서재복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생학습이 가는 길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학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서재복 교수님이 내일 말씀과 함께 이야기와 함께 신청해 주신 사람과 나무의 꼴찌를 위하여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을 가야 되겠지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 산처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사람과 나무의 꼴찌를 위하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월간 평생학습입니다. 이달에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여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지영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뵙는 네, 이번 달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들, 평생학습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생학습 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이한 전주시가 20살 평생학습 도시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제18회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네, 네, 드디어. 지난해에도 했고, 네, 그 전해에도 했었는데요. 네, 네, 9월 28일 토요일부터요. 9월 29일 일요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됩니다. 네,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이면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도 여기에서 맞아요. 한마당이 개최가 됐던 걸로. 네, 네, 벌써 20주년이 됐네요. 네, 네. 그러면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인데 개막식, 전야제 이런 것도 따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앞마당의 꽃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개막식이 이루어집니다. 행사장 중앙무대에서 열리는데요. 24년 전주시 평생학습 유공 표창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전주시 평생학습 학습도시 지정 20주년 기념 퍼포먼스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틀뿐만 아니라 전야제 때부터 관심 갖고 전당으로 향하면 되겠네요. 전야제부터 가시면 안 네. 되고요. 네. 네, 당일날 당일날. 가셔야겠죠? 네. 네. 10시에 토요일 네. 그 행사 당일 네. 28일 토요일 10시에 네. 네, 개막식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때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죠? 저처럼 전야제 때 가시면 안 되고요. 당일날 개막식과 함께 많은 행사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네.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평생학습 한마당 하면 체험 부스가 많기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홍보 체험 부스도 행사장 전역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관내 청소년, 노인, 생활문화센터 등 평생학습 유관기관하고 단체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전주, 호원대 이런 네. 지역 대학들도 참여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기타 평생학습 강사들이 운영하는 공방 등 해가지고 108개 정도 부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시는 분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마당 할 때마다 네. 이제 마실 가고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 공간을 가득 메운 각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의 몽골 텐트라고도 하죠. 네. 천막 형태의 수가 보면 감이 안 왔거든요. 어마어마해서. 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100여 개 부스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뭔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내용 외에도 네. 전시, 공연 또 이런 것들이 한마당에서의 볼거리, 자랑거리일 것 맞아요. 같은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런 체험 부스를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28일과 29일에 행사장 중앙 무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관내 청소년 그리고 노인, 생활문화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 동아리가 있거든요. 네, 그 동아리 30팀, 30팀이 아.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공연 내용은 춤, 악기 연주, 댄스 이런 것들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오셔서 관람하시면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될까요? 네.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네,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사 당일에 오셔서 네, 누리시는 게 그럼요. 가장 큰 기쁨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도 꼭 한마당, 가을날에 맛을 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어서 한국 전통문화 전당 소식입니다. 국제 한지 산업대전 제27회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10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수요일까지 한국 전통문화 전당과 전주 천년 한지관에서 열립니다. 네, 네. 그리고 독서대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2024년 전주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0월 13일 일요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세계 속의 전주의 비빔밥 축제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전주 비빔밥 축제가 10월 3일 목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이상 월간 평생학습 소식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9월에 만나는 그리고 이제 10월로 이어지는 가을과 관련된 지역 소식 알려주셨고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 가을에 오늘 소개시켜주는 축제와 행사의 시작을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이 네. 시작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문화에서는 삼복덕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3이라는 숫자가 복, 행복을 가져온다는, 가리킨다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요, 어쩌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학습 의욕이 솟길 바라며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서재복 교수님, 정임숙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전주시 평생학습 관장 전아미, 작가 이지영, 진행의 저는 이칸도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만 춤추게 얼마나 날 떨리게 하는지 당신이 밤을 항상 잠 못 들게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를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나를 떨리게 하나요 그대 왜 나를 설레게 하나요 자꾸만 오늘도 잠 못 이루는 이 밤 아름다운 그대 나를 아프게 하나요 웃는 그대 왜 자꾸 설레게 하나요 하염없이 오늘 밤 잠이 오질 않네요 보고 싶은 그대 당신이 날 힘들게 만들어 갑자기 내 마음 자꾸만 멍들게 얼마나 잠 못 들게 하는지 고요한 내 마음 항상 시끄럽게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를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